반갑습니다. 인천을 오랜만에 왔네요. 예. 오늘 주제가 이게 정전 평화 군축인데요. 인천하고 아주 밀접한 연계가 있는 주제죠? 뭐 안 그래요? 제가 노동운동 하러 처음 온 게 인천이었어요. 1986년에 처음 왔는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당시에 노동운동을 하러 왔을 때는 평화니 군축이니 정전이니 이런 것 자체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보다는 사실 몰랐어요. 오로지 반독재 민주화 이런 거였어요. 그때가 전두환 때였는데 어떻게 하면 군사독재를 끝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주화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도 고등학교 다녔는데 80년에 우리가 진 그 원한을 어떻게 갚을 거냐, 오로지 거기에 딱 꼽혀 있었어요. 정전, 평화, 군축 이게 그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거의 구조적으로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나요. 그래서 신보운동이 많이 발전했고 멀리 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당시에도 당연히 분노하고 저항하고 투쟁을 했죠. 왜? 고통스럽고 또 부채의식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프면 괴롭죠. 그럼 병을 치료하러 병원을 가요. 그럼 맨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진찰. 검사를 받는 거예요. 왜? 오진을 하게 되면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럼 결국 병이 낫질 않거든요. 낫질 않으면 병이 안 나아요. 그렇죠? 예.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노동자의 삶이 고통스럽죠. 앞날이 희망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화풀이 엉뚱한 데 화풀이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9월 24일 날 공무원이 연평도 일대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벌어진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그 북의 등산곳 바로 앞인데 사진을 확대해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북방 한계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북쪽이 주장하는 건 또 이게 북쪽은 이게 자기네 영해 수역이라고 해요. 늘 그러니까 여기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료를 맨 먼저 좀 보시겠어요? 자료 맨 앞장을 보시면 지금이 정전이다. 그러니까 한자로 보시면 첫 줄에 정전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하다 쉬는 걸 정회 이러듯이 전쟁을 하다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는 경계선 자체를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맺어진 것은, 정전협정 우리는 보통 휴전협정 이랬잖아요. 휴전협정 맺어진 게 1953년 7월 27일이니까 벌써 67년 됐어요. 여기 계신 우리는, 여기 계신 분 다 태어나서부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60년은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 일 없으려니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씩 터지면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사인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재발 방지 대책도 왈가왈부하다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또 일이 터져. 그래서 여기가 연평도 해전이 벌어진대요. 99년도에도 2002년도에도 포격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천안함 사건도 사실 이 일대에 터진 거예요. 그러면 저건 북의 소용이냐 남쪽의 잘못이냐 이 얘기만 하다가 갑론을박하다가 지금도 뭐 진상규명이 애매하기 때문에 공직자 청문회를 하면 뭐라 그래요? 천안함 사건이 북소행이라는 데 대해서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만 잠깐 이게 우리가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뿐 해서
정전협정에는 해상 분계선 합의가 없어요. 특히 그래서 여기가 한강 하구예요. 한강도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강 하구에서 서해안 일 때는 경계선이 안 그어졌어요. 그걸 곧 다시 회의해가지고 확정하자. 그러니까 육상은 서로 점령지를 기준으로 동해안은 선을 딱 그었어요. 동해안은 섬이 없어요. 근데 서해안은 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해상 경계선을 합의를 못하고 정전협정에 사실 2년 했어요. 정전협정이 쉽게 말하면 노사관계를 피면 여러분이 노동운동을 대부분 하시니까 단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협이 한 200개 조항이 있는데 100몇 개는 하고 나머지는 추후 협의해서 타결한다. 그냥 끝낸 거예요. 문제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간에 매번 일이 터지면 해석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67년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얘기죠. 그래서 한강하고와 서해는 이게 군사 분계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북방 한계선이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뭐 NLL을 노무현이 포기했다는 둥, 이건 영토 포기라는 둥, 별의별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쭉 그 얘기가 나와 있고 2페이지를 넘어가시면 NLL 얘기가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서해 북방 한계선이에요. 이걸 왜 그었는가 하면 그 두 번째 그 단락에 다 나오죠. 이승만이 입만 열면 북진 통일인 거예요. 뭐 힘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전쟁에 3년 개입해갖고 3만 명 이상이 전사를 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전사자를 기록한 거예요. 왜 2차 세계대전은 미국당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2차 전쟁 끝나고 한 45년이 끝났으니까 5년 만에 전쟁이 나고 개입을 했는데 3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군인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전을 해놓고 정전을 해놓고 다시는 개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뻑하면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못 쳐들어가게 선을 그어는 게 북방 한계예요. 이 이상은 못 간다고 미군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역은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유엔사가 해요. 우리나라가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엔사가 선을 그어가지고 이 이상은 남쪽 배는 못 올라간다. 군사적 목적이건 어업이건.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이승만이 하도 그러니까 제가 또 불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하면 유엔사가 어차피 개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미국 시민들은, 시민난, 그 세금 낸 시민들이 우리가 왜 거기 개입하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어놓은 것이고 북은 이건 누구 생각이고 우리 주장은 여기다요. 그러니까 아직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경계선을 못 긋고 있어요. 한강도 그래요. 한강도. 한강하고는 어디까지가 경계선인가가 없어요. 육상은 그렇게 돼 있죠. 휴전선을 그어놓고 남쪽 2km, 북쪽 2km는 비무장지대로 한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한강하고는 중립지역이라고 예.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중립지역이라고 그래요. 말은 중립지역인데 못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14선언이건 4.27 선언이건 항상 이걸 평화수역으로 바꾸자라는 합의가 맨날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죠. 요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없던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일이 터지면 아 문제가 있구나 하다가 또 저게 한 달 전에 일인데 한 달 지나니까 뉴스에 사라지면 아 우리는 별일 없구나 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래서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은 전쟁이 다시 나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돼. 그런데 67년째 별일 없었으니까 내 생에도 별일 없으려니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항쟁이 4.19가 있고 6월 항쟁이 있고 촛불 항쟁이 있잖아요. 1960년에 4.19 항쟁이 나죠. 60년 4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기억하기에 아 이거는 이승만 장기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호가 독재 정권 물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호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 이런 구호가 나와요. 근데 6월 항쟁 때도 촛불 항쟁 때도 그런 구호가 안 나와요. 촛불 항쟁 때 만일 그런 구호를 외쳤더라면 그럼 너 평양 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아니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한 지 70명이 다 됐고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제 80대, 90대 분 빼고는 오고 간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끝난 지 이때가 언제예요? 얼마나 지난 거예요?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방이 된 게 45년이고 단독정부 들어선 게 48년이에요. 그럼 이때는 10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때 사회 구성원들은 어려서 원산으로 수학여행 간 사람, 신혼여행 사는 사람도 부산을 신혼여행 왔다 간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것이 이 정상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자유롭게 오갔는데 왜 오도 가도 못하냐? 그러니까 가자, 오라, 만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 구성원들은 8순, 9순 된 어른들 빼고는 갔다 온 게 금강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평양을 갔다 왔다 그러면 야, 술 먹고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4.19 당시만 해도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만주까지 갔다 오신 분이 많았어요. 일제시대 먹고 살라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진짜 한반도였어요. 육로로 중국까지 갔다 온 거야. 그런데 67년 동안은 완벽하게 섬으로 살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활 체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금 20대, 30대한테 가자 북으로 그러면 왜 가요? 이러지. 야, 원래 이게 같은 땅이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잠입, 오면 탈출입니다. 이게 잠입 탈출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나 그냥 갔다 오는 거지. 보통 선에 갔다 오면 국가보험 위반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전 체제가 현실인데 이걸 다 까먹고 있다. 그럼 어떤 비극이 생긴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화는 엉뚱한 데 내요. 나중에 차차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전 체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정전 체제구나. 그러니까 연평도 일이 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예요. 다만 그냥 안 터지기를 또는 나와 내 가족들에겐 별일 없기를 이러죠. 그래서 온통 4대보험 확충, 노후부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평도는 4대보험 확충하면 소용없어요. 왜? 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4대보험으로 포가 막아줘요? 어디로 가야 돼? 인천으로 피난 가야 되죠. 그러잖아요. 포격전 났을 때 아니 그분들이 다 인천에 피난 와가지고 요건방 찜질방에서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생활인데 우리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 그때만 잠깐 이렇게 생각하거나 왜 저런 위험한 데 사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전사에 살고 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이 안 끝났으면 이게 얼마나 아니 3시간 회의하고 3일째 연락이 없으면 3시간 회의해야 되는 정회를 했어. 3일째 연락이 없으면 회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니까 그냥 끝났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의를 끝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이하죠? 민주노총 대의원들을 열어가지고 3시간 경론 끝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고 그런데 3일째 연락이 없어. 그럼 다 끝났겠지라고 생각했지. 근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67년 아무 일 없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정상적인 산업이 불과 헬조선은 그렇겠구나요. 왜요? 아니 세금을 거두면 어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막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끝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노후가 없겠구나. 쇠가 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어디다 쓴대요?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는 게 아니라 비행기 사는 데 쓰고. 나중에 아주 실감나는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지금 머리 깎은 학비 지부장이 오셨기 때문에 학비 노동자들 요구한 게 뭐냐면 정규직의 임금 80% 수준에 해달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800억이에요. 근데 정확히 F-35 비행기 한 대가 1,800억이에요. 그럼 비행기 살 거냐? 국방부의 예산을 배정해서 교육부에 배정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이게 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쟁이 다시 난다고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을 안 나게 막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나버리면
인명이고 재산이고 아니 뭐 정규직이 뭐 표가 정규직이 폐가요? 비정규직은 살상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전체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보를 최우선으로 만드는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저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공황국가라고도 안보예요. 안보. 안보는 뭐냐면 안보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안보가 헌법 위에 있다. 안보 앞에서는 여도 야도 노동자도 사용자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남도 여도 없다. 그러니까 여야가 막 정쟁을 하고 있다가 폭격전이 벌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야가 합심해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어떻게 할까요?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게 실제 2010년에 벌어져요. 2010년에 지방선거 때 핵심 문제가 급식이었어요.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국정원장은 박지원 원내대표였어요. 그래서 4대강 예산 깎아서 그래 복지 쓰자 이랬는데 갑자기 폭격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건 예산 깎아서 국방비를 확충하자. 국방비 보고 야 예산은 좀 더 내라 그랬더니 7천원을 써냈더니 7천원 갖고 되겠냐? 이래요. 이거는 국가 안보 앞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후순위다. 자유가 뭘까요? 노조할 수 있는 자유, 노동 3권, 민주주의. 전태일 여사가 외친 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헌법 밑에고 헌법 위에 뭐가 있다고요? 안보가 있어. 그걸 보여준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에요. 헌법 위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 앞에서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만일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농민들이 지주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일단 이건 중단하고 그래 외놈부터 뭐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3권이 자유주의 지표가 민주주의가 항상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럼 너 평양 가. 너 빨갱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보국가가 어떻게 우리 삶을 왜곡하는 것을 예를 하나씩 들어드리겠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정말 가부장제적이고 마초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유교 영향이 아니에요. 20살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렇지. 영장 받고 나서 다 우울증 걸려요. 딸 가진 부모, 아들 가진 부모는 쟤도 큰애 갔다고 둘째가 군대 갔는데 발목을 다쳐가지고 엊그저께 나왔어요. 근데 걔도 군대 가기 전 2년 전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우울증이에요.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한 2배쯤 차이 나요. 근데 군사비를 거의 같이 써요. 무슨 뜻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독일은 성인이 되기까지 경제활동하기 전까지 용돈을 나라가 줍니다. 그걸 아동수당이라.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학교 가기 전까지 주는 거죠? 10만 원 주는 거. 그게 아니고 18세 혹은 직군을 가거나 대학을 가게 되면 25살까지 1인당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27만 원, 셋째는 29만 원을 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22만 원 더 줘요. 어떻게 돼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요. 용돈을 나라가 줍니다. 우리는 용돈을 누가 줘요? 삼촌이. 그렇죠. 그래서 추석 때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용돈 받으려고. 수금하러 가죠. 할머니 건강이 걱정된 게 아니라 미리 전화를 하죠. 할머니 삼촌 오는가? 안 오는데 그러면 그래? 목소리가 좀 떨었다가 할머니가 근데 봉투 맡겨놨던 거 그래? 그리고 바로 반색을 하고 얼른 전화 전에 할머니 봉투 그러고 바로 카톡을 하더니 친구 만나야 되겠네. 가죠. 문제는 학교 가면 수금액이 다 다르다요. 부모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저계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세금을 걷어서 의무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버스비만 깎아주는 게 용돈을 준다고요. 저게 사실 공평하죠? 네. 부모의 자산과 소득 정도가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청년은 독일은 용돈을 받는다는데 용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군대로 오라 그래요. 군대로 오라 그래요. 그럼 뭔 생각이 들겠어요? 나라가 보태준 건 없이 왜 나만 오라 그러냐. 근데 옆에 있는 동료 여학생은 안 가죠? 이거 뭐라 그래? 쟤는 경력 단절 없이 하는데 왜 군 가산점 안 주냐 이러죠? 보세요. 이 강제징용 노동자고 뭐가 다르냐.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요즘 애들이 화가 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화가 나요? 편의점에 알바를 해도 헌법 32조에 최저임금을 주게 돼 있어요. 사장이 적자를 봐도 사장이 파산을 해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는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안보지상주의. 안보 앞에서 돈을 따진 것은 국가가 의심스러운 거죠? 애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복무기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최저임금 안 주냐. 그러니까 사실은 징병제 폐지에 대해 주장할 것도 없어요. 사병에게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주면 사병들이 복무기간 연장해라 이러겠죠? 왜? 아니 국방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겠죠? 임금이 상승을 해요. 아니 실제 그렇게 나면 부모 입장에서도 아니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불안정한 알바를 하느니 군대 가면 가보실랍니까? 또 말을 저렇게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야 우리 때는 그 병장 1,700원 받았는데 지금 50만 원이래. 그러면 다시 가보실랍니까? 아이 그건 아니지. 무슨 얘기일까요? 보세요. 이게 구글에 가서 신병훈련소 사진 검색해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웃는 놈 하나도 없어요. 왜? 군대 가면 계급이 다 나옵니다. 6.7%는 면제예요.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 공익 다 빠져요. 훈련소 간에는 다 개털들이에요. 여기 오면 아 우리 집은 아빠 찬수도 엄마 찬수도 없구나 느끼죠. 그러니 우울증이 안 오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헬조선이라 그래요. 20살 되면 바로 느끼죠. 그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금수저, 헬조선, 포기 세대에 때 신분이 다르더라. 어떻게? 부모 자산과 소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게 뭐냐?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부모님 덕분에 자금 타고 하고 누구는 노부모 부양해야 되고 등록금 대출금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이거지. 그럼 이게 민주주의냐 이거예요. 이재용과 우리 아들의 차이는 의지, 성실성, 노력, IQ 차이가 아니죠. 뭔 차이예요? 아버지 자산성. 이재용 아버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작년에 삼성전자에 배당받은 게 4,4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찬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헬조선이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뿌리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죠. 왜 이렇다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왜 이렇다고요?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안보 뒤라고요.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건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전쟁을 막아야 되잖아요. 아니 자산 많으면 뭐해. 전쟁 나 불타면 꽝이지. 얻게 되는 교훈은 뭘까요? 아, 헬조선의 역사적 근원이 전쟁을 끝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구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용돈 받기는 틀렸다는 거구나. 그 얘기죠? 아니 상식이잖아요. 인천은 치안이 너무 불안정하다고. 뭐 최우선이 치안이잖아요. 그럼 공공의 안녕 왜? 아니 전차 갖고 왔더니 뭐하냐고 권총 갖고 야 문 열어 이렇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치안이 제일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안정된 나라예요. 외국에 가보면 잠깐 무슨 잡상에 물건 판 줄 알았더니 바로 권총을 들이대고 나와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헬조선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거다. 뭘까요? 헬조선은 찐다는 맞아. 고통스러워. 근데 원인이 뭔가 이런 얘기죠.
제가 맨 처음에 무슨 얘기 했어요? 그래, 독재를 타도하면 될 줄 알았어. 그죠? 그래서 육사 출신이 아니고 민간인 출신이 됐는데 정전이 끝난 게 아니죠. 네. 전쟁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냐 민간인 출신이냐가 아니라 그럼 민간인 출신이 됐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게 없으니 삶이 무늬만 바뀐다죠. 그래서 이게 6.15 20주년 됐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정전체제가 이 교재에 다 나온 얘기예요. 민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미칠까요? 이게 되죠. 국가안보가 국시야, 국시. 응? 그래서 86년에는 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민당의 유성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해요.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요. 저와 같이 영등포 교도소에 빵 동기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했는데 면책 특권이 있는데 당시 전두환 정권이 그 명분이 뭐였는가 하면 본회의 발언을 당시에는 조간신문이 아니라 석간신문이 대세였어요. 지하철에 막 신문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 석간신문은 원고를 오전 10시에 마감을 해요. 본회의는 2시에 열려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발언할까를 보도자료를 미리 뿌리는데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이 없다. 그걸로 구속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력 안보 태세가 돼요. 뭐가 돼요? 안보 앞에서는 여도 야도 없다. 호남도 영남도 없다. 이거 다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병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위공적 청문형을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따지죠. 국민은 안보를 위한 국가의 동원 대상이에요. 동원 대상이라고. 이 대상에서 빠지려고 그러면 병역 기피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돼? 평생 취업이 안 되죠. 그래서 자유인권 민주주의가 안보의 후순위에 밀어놨고 생존권 투쟁도 안보 논리하고 거기다가 색깔을 이렇게 빨갱이다. 좌견이다. 그럼 그날로 그냥 끼기예요. 순수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노동권이 이렇게 열악하고 노동자 조직률이 떨어졌을까? 왜? 뭐만 하려고 하면 빨갱이니까. 일단 조끼부터가 이렇잖아. 조끼부터가 다 빨간색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빨갛. 김보다는 빨개요. 그래서 정전체제를 끝내야 되는구나. 끝내야 되겠죠? 네. 정전협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걸 봤더니 원문에 이걸 확대하게 돼 있어. 봤더니 대한민국이 없어요. 아니 정전협정을 끝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정전 때문에 세금 바치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개고생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없어요. 이승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승만이 없어. 왜 없어요? 메가드한테 전쟁 나자마자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는데 후퇴하면서 7월 14일 날 당신이 다 하시오. 영광으로 생각하겠소. 해가지고 지금 70년 됐어요. 70년 동안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저 협정서도 편지 한 장으로. 예. 국회 의결도 안 거쳤어.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억울하게 군대 간 것도 문제인데 우리 아들에 대한 지휘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우리가 국방 예산을 세계에서 한 10번째 쓴다고 그랬잖아요?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권한을 갖고 있대? 언제부터 그래서 했냐? 그래. 그냥 이승만이 편지 한 장 써가지고 귀하가 지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批准도 안 받았어. 현재는 평시 작전권만 찾았어요. 김영삼 때. 그런데 전시는 지금도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정전협정에는 3개월 안에 정치 회의를 해가지고 외국 군대 철거 및 평화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파리에서 한 번 만나고 거기서 결렬되고 나서 67년째 안 만나고 있어요. 58년에 중국 군대는 다 철수했어. 미군은 그대로 있죠.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이 다 똑같은 인물이죠. 한미 연합사 사령관도 이 사람이죠. 동일 인물이 직책이 3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아, 주권이 없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낸다죠. 못 끝낸다죠. 군사주권을 우리나라, 미국이 행사해. 지구상에 또 있냐고. 지구상에 220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군대가 필요하고 그 군대의 지휘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그걸 딴 데 줘버리면 어떡하냐고. 대만도 분단은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딱 2나라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히말라야 네팔 옆에 부탄이라고 인구 37만 되는 조그만 소국이에요. 여기는 인도의 보호국이에요. 이게 황토색이 인도고 이게 흰색이 중국인데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부탄은 외교권, 군사권을 인도에 다 의탁해서 인도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게 지구상에 딱 2나라 있어요. 우리처럼 GDP가 세계 10이고 이런 나라가 군사주권을 딴 데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조합원이 학비가 5만 명이면 뭐하냐고. 단협 체결권이 없대. 그죠? 6만 명. 6만 명은 뭐하냐고. 단협 체결권이 없대. 그러면 머리 깎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 이거 지금 우리가 단체 행동권도 있고 단체 교섭권이 있으니까 뭐 효과가 있는 거지. 만약 없다고 쳐보세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6만 명인데 대표 노조가 딴 데 있어갖고 우리가 대표 노조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주 서럽죠?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전쟁 일시 정지된 정전체제. 나는 미명하에 언제든지 미군이 개입해서 도와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미군 넘겨진 상태에서 차주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촛불 항쟁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그렇더래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되면 내 삶이 펼 줄 알았더니 안 펴. 그 얘기죠.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가 아픈데 아무리 좋은 진통제를 쓴다 한들 수술을 해야 낫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사진을 찍어보면 디스크가 터졌대. 근데 수술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없대. 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뭘 써야 돼요? 보호자가 각서를 써줘야 되죠? 미군이 안 써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술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진통제가 나왔다. 계속 좋은 걸, 진통제 좋은 걸 쓰는 거예요. 문제는 허리가 지금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죠. 근데 가끔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픈데 이러죠. 날씨 좋을 때는 별일 없다. 이러고 있다. 그렇죠? 그래갖고 멀쩡한 애를 군대 오라 하니까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나라에서 날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날리죠. 아, 저 새끼 방구석에 뒹굴러고 보니까 빨리 군대 갔다 와 했는데 또 가면 또 울고 짜고 또 난리예요. 그러다 제대하면 벌써 제대했냐? 여기 웃는 분들은 다 아들 있는 분들이야. 왜? 낮밤이 바뀌어갖고 밤새 뭘 하는지 모르겠고 아침 되면 자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환장하겠죠? 군대 갔다 오면 얘가 인간 되려면 뭘 인간이 돼. 반항기만 가득해갖고 오지. 왜? 딱 일주일 되면 똑같아. 그게 그렇죠. 일주일 가면 바로 되죠? 봐봐. 근데 그 집 아들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3쪽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험하고 황당한 일인가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2년 전이에요. 2년 전 판문점 선언 다 나왔잖아요.
크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2018년 1월 1일이에요. 북이 2017년 11월 29일 날 ICBM을 쏘아요. 뭔 얘기야? 이제 미국 본토도 무사치 못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튿날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려요. 뭐라고? 야! 핵 단추가 있다 그러니까 야! 핵 단추가 내 건 훨씬 크고 훨씬 세다. 그 얘기를 꼭 좀 전해주라 그래요. 이때 대화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훨씬 크다가 아니라 투예요. 투. 뭔 뜻이에요? 아, 도움이 있다. 그게 뭔 얘기예요? 너 있다는 걸 인정한 거야. 지금까지는 다 개무시야. 왜? 핵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제재만 하지 개무시를 했어요. 왜? 핵은 무기만 개발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운반 수단이 없으면 자폭이에요. 그러죠? 핵을 개발했는데 운반 수단이 없대. 그걸 손으로 던질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돼? 그렇잖아요. 운반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는 핵무기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처음 개발했고 유일하게 실전에 썼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때는 B-29로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미사일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돼버린 거야.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전쟁은 너 죽고 나 살자인데 너 죽고 나도 죽으면 그건 자폭이죠.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장면이에요. 핵 억지적, 그러니까 무기가 3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인간의 근력을 쓰는 거예요. 뭘까요? 창, 활, 칼. 이 중에 사거리가 제일 먼 게 뭘까요? 활이에요. 그래서 최종 병기 활이에요. 영화 보셨죠? 예. 그지? 그래서 최종 병기 활이에요. 사거리가 제일 세니까. 이게 1세대 무기예요. 2세대 무기는 총, 포 이런 거예요. 이게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다르면 이건 완전히 불균형이라서 일방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1894년에 가보년이 농민들이 우금치에 30만이 모여요. 전부 흰 옷을 입고 뭘 들고 모였을 거예요? 죽착. 그래서 앉으면 죽선이었어요. 앉으면 대나무 창이 전부 서 있으니까 우금치 벌판이 대나무 숲인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그랬어요. 전부 흰 옷을 입어서. 죽창의 사거리가 얼마예요? 20m. 뭔 20m?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 많이 해봤죠? 대나무 해갖고 사거리가 최장 던지면 2m쯤 되겠나? 뭔 20m야. 당시에 일본군 휴병이에요. 조총이 아니에요. 조총은 임진왜란 때 1592년이고 1894년에 이미 얘들은 서구식 소총을 바꿔요. 사거리가 한 300m 돼요. 대적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벌판에 정규전을 해요. 조선 농민이 3만이 죽습니다. 왜? 덜컥 앞으로 했는데 지금 한 2m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뽁뽁 쓰러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다 더 많이 죽었어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3세대 무기가 핵이에요. 핵은 현존하는 생물체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유전자 조작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히로시마에서 피폭됐던 분들이 핵어리로 늘 앓고 있죠. 그 이후로 인류는 한 번도 핵무기를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핵무기를 써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먼저 개발하고 이거 가지고 사실은 남북도 지 마음대로 분할을 한 거예요. 소련은 죽게 하기로 해서 49년에 개발을 해요. 그래서 핵 갖고 있는 나라끼리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해요. 어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이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왜? 미국이 중동에서 깡패짓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정권으로 바뀌고 해체했죠.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리 5개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이 9번째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이 불가능하대. 그러면 트럼프는 미군을 철수하자 그래. 왜? 아니 ICBM을 쏘면 전방이 어디예요? 캘리포니아를 서해안을 지키고 보스턴 동해안을 지켜야지. 여기 와 있는 애 뭐예요? 인질이죠? 전쟁 나면. 아니 휴전선에서 뭐가 왔다 갔다 이 전방인데 포가 저 뒤에 온다는데 그럼 28,000명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아, 본토를 지켜야지. 미국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알아요. 북도 알아요. 누구만 모를 거예요. 이 핵 억지의 문법을. 우리만 몰라. 그죠? 그때부터 2년이 지났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10일 날 봤더니 이제 바퀴가 11개, 저쪽으로 하면 11개, 22개야.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이동식 발사대가 등장한 거야. 미국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쏠 데도 많아요. 근데 북은 쏠 데가 많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쏘는 위치를 수시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잠수함에서 쏘요. 잠수함에서 쏘면 사거리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캘리포니아 앞바닥에 쏘면 그 얘기죠?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뭔 얘기예요? 핵 억제의 문법이 아무리 제재하고 규제를 했지만 해버렸어요.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1. 전쟁이 한반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시적인 충돌은 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너 죽고 나 죽자니까.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는 절대로 전쟁을 못합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왼수인데 못해요. 어떻게 투닥투닥 하다가 이렇게 되죠.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핵을 가진 나라가 없는 나라를.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후세인 침실까지 다 뒤져봐요. 없다는 걸 알고 자 그럼 쳐 들어간다 이렇게 하죠. 만약 갖고 있었으면 못하죠. 그게 이라크에 터지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핵무기는 폭발력이 너무 커서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인간이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걸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등어 안 먹죠? 안 먹어요. 그렇죠. 후쿠시마에 그 폐수를 지금 방류한다니까 난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전체제가 뭘까요? 정전은 결말이 두 개 중 한 개죠. 어떻게? 전쟁을 다시 하든가 평화를 하든가. 그럼 뭘까요? 자, 정의 끝? 회의를 다시 소집하든가 아니면 회의 끝났음. 그러면 다시 소집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결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이게 법칙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법칙이죠? 이렇게 가는 건 이미 법칙이다. 다만 이 법칙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더라도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를 빨리 못 내죠? 법칙이다. 법칙.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